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더 세게 쳐라. 뼈가 부러지도록. 그만. 더 치면 죽는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터, 멍석 위로 몽둥이가 춤을 추니 고씨 안악의 비명이 처참합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젓갈 광주리 옆에서 바보 사위가 걸어 나오는데 쥐고 있던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움켜쥐자 쩍하고 갈라지며 마치 창검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안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바보라 놀림받던 사위의 눈빛은 어찌 이리 살기로 가득 찼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닥치던 그의 겨울 장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강가 장터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니 상인들의 언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비좁고 악취나는 어시장 바닥, 이곳은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들의 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장터 입구를 가로막고 나타나는 저 거만한 무리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고을의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장씨 상단의 왈패들입니다. 놈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한 상인들에게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 늙은 상인의 좌판을 냅다 발로 차 뒤없는 저 폐악질을 보십시오. 흙탕물에 처박힌 시래기와 콩나물을 보며 노인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지만 놈들은 낄낄거리며 그 위에 가래침을 뱉을 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주변 구경꾼들의 태도입니다. 장씨 일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죄때 돈을 냈어야지 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랍니다. 공포가 사람을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숨 막히는 공포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의 고씨 안악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동상 걸린 손가락으로 비릿한 젓갈을 퍼담으며 악착같이 장신의 비지자를 갚으려 애쓰지만 하루벌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터에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자리세를 못 내 반항하다가는 멍석마리를 당해 저 차가운 강물 얼음 구멍 속에 수장된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살기가 등등한 장신의 행동대장의 눈길이 고씨 안악의 젓갈 광주리에 딱 멈췄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기 장터 구석, 생선 썩은 물이 고여 악취가 진동하는 뻘밭에 고씨 안악과 딸 해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천한 신분과 비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아빠진 젓갈 가판대 하나뿐입니다. 이 가판대야말로 모녀가 당장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에 젓갈을 팔아도 버는 족족 고스란히 장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지난 큰 홍수 때 굶어 죽지 않으려 빌린 쌀 몇 섬이 뼈아픈 화근이 되었습니다. 악랄한 장씨가 매긴 고리대금 이자는 원금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 이제는 모녀의 목숨 값을 다 합쳐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씨 안악은 품속 깊이 숨겨둔 낡은 은비녀를 만지작거립니다.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그 은비녀는 안악이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은부치이자 금쪽 같은 딸애가 훗날 시집갈 때 혼수미천으로 쓰려 아끼고 아껴온 보물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거리로 나앉아 얼어 죽게 생겼으니 이 마지막 남은 은비녀마저 장씨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던져줘야 할 판입니다. 어미의 속타는 심정을 눈치챈 것일까요? 딸 해가 거친 어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이 가판만 지키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 한 몸 노비로 팔아서라도 어미를 살리겠다는 저 처절한 효심이 얼마나 가엾고도 기특합니까? 해는 가판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입에 거미줄 치랴 주문처럼 되뇌며 쓰린 배를 움켜쥐고 버팁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모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악랄한 장씨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밀린 이자, 돈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씨가 침을 흘리며 그토록 탐내는 이 낡은 가판대, 대체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놈이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따뜻한 화로 곁에서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장부를 넘기는 장씨의 저 거만한 자태를 보십시오. 바깥 세상은 얼어 죽을 판인데 이곳은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허나 장씨가 지금 셈하고 있는 것은 고작 밀린 이자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장부 너머 추위에 떨고 있는 고신의 딸 해에게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돈을 빌미로 그 꽃다운 처녀를 첩이나 노비로 삼아 제 맘대로 유린하려는 시커먼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을에서 장씨의 말은 곧 법입니다. 관아의 수령조차 뒷돈에 눈이 멀어 장씨가 부리는 흉악한 왈패들에게 시장 경비라는 감투를 씌워주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관아의 힘이 오히려 장씨의 사냥개가 되어 약자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는 꼴입니다. 장씨 일당은 법전보다 주먹이 훨씬 가깝다며 낄낄대고 고씨 모녀를 향해 저것들은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생선 내장보다 못한 것들이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가난한 고씨 모녀는 그저 밟으면 터지는 벌레일 뿐입니다. 장씨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의 올가미를 던져놓고 먹잇감이 꼼짝없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잔인한 포획이 시작될 찰나 장터 한 구석에서 멍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웬 더벅머리 총각이 있으니 과연 이 사내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장터 한복판 이 기가 막힌 공개 재판을 좀 보십시오. 장씨가 누렇게 바른 빈 문서를 허공에 흔들어대니 그 종이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나니의 칼춤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 고씨 안악은 흙바닥에 이마를 떼으며 살려달라 애원하지만 장씨의 눈에는 핏발만 서려 있습니다. 그는 당장 밀린 이자를 내놓지 않으면 저 낡은 젓갈 가판을 당장 부숴버리고 모녀를 관아의 노비로 넘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노비로 팔려가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 객사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주변 상인들조차 장씨의 서슬에 겁을 먹고 고씨 안악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라며 비겁한 종용을 할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씨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왈패들이 어디선가 꾀죄죄한 몰골의 사내 하나를 질질 끌고 나옵니다. 헝클어진 더벅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입가에는 허연 침자국이 말라붙은 그 사내는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돌을 맞는 바보 기루였습니다. 장씨는 그 비루한 사내를 가리키며 악마도 혀를 내두를 제안을 던집니다. 딸을 저 멍청이에게 주면 빚의 절반을 탕감해주마. 세상에 금지옥엽 키운 딸을 저런 바보의 아내로 주라니요. 주변 구경꾼들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장씨는 즐겁다는 듯 킬킬거립니다. 고씨 안악이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울부짖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딸 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어미는 지병인 폐병이 도져 쿨럭일 때마다 붉은 피를 토해내고 당장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을 운명입니다. 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구덩이로 던져야만 어미를 살릴 수 있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 어린 효녀의 가슴은 이미 숙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발 울지 마세요. 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씨 앞으로 나아가 붉은 인주가 담긴 그릇에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끈적한 인주가 마치 해의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붉고 선명합니다. 혼인 승낙서에 붉은 지장이 찍히는 순간 장씨는 이제 저 집안은 내 손바닥 아니다 라며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자의 횡포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격마저 짓밟히는 이 억울한 사연에 피가 거꾸로 솟으신다면, 그리고 언젠가 내려질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들의 원한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장씨는 득에양양하게 빈 문서를 품에 넣으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멍청하게만 보이던 바보 기루가 해가 지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장씨의 목덜미를 노려보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기루는 정말 바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숨겨진 칼날일까요? 초가삼간 신혼방, 덜컹거리는 문지방을 넘어 들어선 기루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며 해실대던 그 바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굽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고 멍하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깨리처럼 서늘하고 예리하게 방안을 훑기 시작합니다. 이보세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다 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기루는 구석에 놓인 자신의 보찜을 아주 조심스레 풉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은 낡은 무명천에 겹겹이 쌓인 검자루 하나입니다. 칼집은 세월에 닳아 반질거려도 손잡이의 가죽끈만은 방금 맨 듯 팽팽하니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루가 이토록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에 장씨가 은밀히 하수인에게 건네던 돈주머니 여러분도 보셨는지요? 그 주머니 입구를 묶은 독특한 남빛 매듭. 기루는 그 매듭을 보는 순간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흉내도 못 낼 장씨 상단에서만 고액의 엽전을 묶을 때 쓰는 독특한 귀면 매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냈다간 놈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기에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보 탈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기루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쉽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쩍 갈라진 장작의 단면을 한번 보십시오. 거칠게 뜯겨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명검으로 베어낸 듯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만 뿜어낸다는 검기, 겐치, 가 도끼날에 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루는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 잠든 아내 해의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뺨을 보며 사내는 주먹을 꽉 깹니다. 다시는 칼로 베지 않으려 했는데 과거 피비린내 나는 강호의 삶을 버리고 숨어들었건만 운명은 기어이 그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놈들이 이 남빛 매듭의 주인이라면 이제 이 바보 사위가 쥐게 될 것은 빗자루가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이 될 것입니다. 잠든 아내 머리맡에서 조용히 살기를 틔우는 이 사내, 과연 그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정체는 무엇이며 장씨와는 대체 어떤 끔찍한 악연이 얽혀 있는 것일까요?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도는 장터,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쌀 한 줌이 아쉬워 장씨의 가게를 찾았던 고씨 안악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평소 같으면 굽실거리며 물러섰을 그녀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장씨가 쌀을 달던 저울추를 낚아채 획 뒤집어 보인 것입니다. 아, 저 흉물스러운 꼴을 좀 보십시오. 번질번질한 빔쇠 추밑바닥에 엄지손가락만 한 시커먼 쇠조각이 찐득한 송진으로 교묘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장씨놈은 여태껏 이 조작된 무게만큼 힘없는 백성들의 살점을 떼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억울해도 참고 살아온 고씨 안악입니다. 허나 땀 흘려번 돈을 이따위 비열한 사기극으로 강탈당해 왔다는 사실에 가슴속 억눌린 울분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저울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장터가 떠나가라 절규합니다.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저울이 썩었어. 안악의 섰을 퍼런 일갈에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놈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놈은 도리어 고씨 안악을 향해 미친 여자가 헛소리를 짓거린다며 윽박지르고 소뚜껑만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힘으로 진실을 깔아뭉개려 듭니다. 장씨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는 것을 보니 그는 단순히 이 소란을 잠재우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참에 눈엣 가시 같은 고신의 식구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아예 도둑으로 몰아 장터에서 영영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흉흉한 기류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바보 사위 기류입니다.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듯하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장터 바닥에 흐르는 불길한 살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루가 슬그머니 아내 해의 곁으로 다가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데
그때 장터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늙은 소금 장수가 기루의 옷자락을 스치며 아주 은밀한 신호를 보냅니다. 장씨가 지금 무서운 덫을 놓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생존을 위한 다급한 귀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이길 것이라 굳게 믿는 고씨 안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앙다물고 버티는 그녀의 모습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 처절한 싸움. 과연 악랄한 장씨가 쳐놓은 시커먼 함정은 무엇이며 그 덫에 걸려 피를 토하게 될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겉보기에만 평온할 뿐 그 속은 시커먼 파도가 요동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고신의 초가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저 수상한 사내들을 보십시오. 장씨가 풀어놓은 감시자들이 승냥이 떼처럼 집 주위를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허나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들이 감시하는 바보 사위 기루가 실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루는 아침 일찍부터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섭니다. 빽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비틀대며 걷고 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시장통 구석구석을 훑고 있습니다. 만약 사단이 난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관하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려면 어느 샛길이 가장 빠른지 머릿속 지동디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넣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헤헤거리며 침을 흘리는 멍청이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전략가가 되어 생존을 위한 지도를 그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집으로 돌아온 기루는 구해온 마른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빗자루나 만들려나 보다 싶겠지만 기루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칼 대신 뭉툭한 대나무 마디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그것은 과거 그가 맹세한 살생 없는 활인검의 연장선입니다. 대나무를 쥐고 펴는 그 손바닥에 단단히 박인 굳은 살을 보던 아내 해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바보라던 남편의 손이 어찌 이리도 무인우른처럼 억세고 단단한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장신의 하수인 하나가 까치발을 들고 집안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를 놓칠 리 없는 기루가 마당을 쓰는 척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하수인의 정강이를 빗자루로 툭 건드립니다.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기루의 몸짓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힘은 정확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하수인이 꼴사납게 흙바닥에 처박히자 구경하던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어댑니다. 하수인은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며 달아나지만 이것은 기루가 놈들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악랄한 장씨가 이 정도로 물러설 위인은 아닙니다. 저기 주막 뒷방에서 장씨가 낯선 사내에게 엽전 꾸러미를 건네는 꼴을 보십시오. 그는 내일 장터가 열리면 가짜 손님을 가장해 고신의 가판대에 훔친 물건을 몰래 숨겨두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 독촉을 넘어 아예 도둑 누명을 씌워 고시네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끔찍한 계략입니다. 벌써 장터에는 고시네가 빚에 쪼들리더니 손버릇이 나빠졌다더라 하는 흉흉한 헛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고씨 안악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듭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어깨를 떠는 아내 해를 보며 기루는 바보의 탈을 잠시 벗어두고 듬직한 가장의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낮게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바람이 차니 문을 꼭 걸어 잠그시오. 단순히 추위를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닥쳐올 거센 풍파로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폭풍 전야의 비장한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날이 밝으면 장씨가 파놓은 이 치명적인 덫을 기루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훔친 물건이 가판대에서 발견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보 사위의 손에 들린 대나무 몽둥이가 춤을 추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여 숨이 턱턱 막혀오지 않으십니까?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씨가 심어둔 가짜 손님이 내 돈 주머니가 없어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 관아에 포졸 복장을 한 경비패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이놈들 하는 짓 좀 보십시오. 도둑을 찾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곧장 고신의 가판대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분명합니다. 기루가 이를 미리 눈치채고 가판 앞을 막아서 보지만 떼거지로 몰려드는 장정들의 쪽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억센 소나기에 밀려 기루가 진흙탕에 나뒹구는 사이 놈들은 곧시 안하게 젓갈통을 사정없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닥에 쏟아진 젓갈 사이에서 경비대장이 무언가를 집어들어 올리니 그것은 비릿한 젓갈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남빛 매듭 돈주머니였습니다. 아, 저 매듭, 기루의 눈동자가 치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립니다. 저것은 장씨 일당이 죄 없는 사람을 엮어 파멸시킬 때 쓰는 조작된 증거물이 분명합니다. 이 도둑놈들, 감히 내 돈을 훔쳐?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고시 안악을 경비패가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늙은 어미가 진흙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고 신음하자 딸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지만 놈들은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어냅니다. 이 처참한 광경에 기루의 주먹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쥐어집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저놈들의 목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아내와 장모의 목에 이미 놈들의 칼끝이 겨누어져 있으니 섣불리 움직였다간 가족이 다칩니다. 그때 장씨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는 쓰러진 고씨 안악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니 주변 구경꾼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놈들 집구석이 아주 도둑놈 소굴이었구나. 즉결 심판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러고는 피를 토하는 해를 향해 악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끔찍한 협박을 내뱉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네 어미의 뼈를 추려주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기루는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품속에 숨죽이고 있던 야수의 본능을 깨웁니다. 바보처럼 해실대던 인매가 굳게 다물어지고 그의 손이 옆에 놓인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으스러질 듯 꽉 움켜잡습니다. 이제 바보의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일까요? 빗자루 대나무 틈새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 과연 기루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떤 선택으로 판을 뒤집을까요? 그만, 더 치면 죽는다. 이 나지막한 한마디가 떨어지자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숨을 죽인 듯 장터 한복판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방금 전까지 고씨 안악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던 왈패가 멍하니 제 팔을 붙잡은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 손의 주인, 바보라 놀림받던 사위 기루의 눈빛을 좀 보십시오. 흐리멍덩하던 초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수십 년을 강호해서 구른 무인처럼 깊고 푸른 안광이 번뜩이고 있으니 놈들이 기가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요. 기루는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그 문제의 남빈 매듭 돈주머니를 집어들어 허공에 높이 쳐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그 주머니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옥새라도 되는 양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에 꽂힙니다. 기루는 바보 흉내를 내던 어눌한 말투를 싹 지워버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짜 주인을 향해 논리적인 덫을 놓습니다. 이게 네 전 재산이라 했느냐? 그렇다면 이 주머니가 묵직한지 가벼운지는 당연히 알겠구만. 기루가 주머니를 슬쩍 흔들자 짤그랑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곁눈질로 보며 다급히 소리칩니다. 당연히 묵직하지. 내 피 같은 엽전이 한가득 들었으니. 기루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를 거꾸로 털었습니다. 허나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진 것은 엽전이 아니라 가벼운 종이 어음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은 만져볼 수도 없는 장씨 상단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고액 어음들이었지요. 내 놈 전 재산이라면서 어찌 엽전과 어음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냐. 군중들 사이에서 저거 장신의 가게에서만 쓰는 어음 아니냐 하는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거짓말이 들통나자 사내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 앞에 가짜 손님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는 그저 장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오. 이 자백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동안 공포에 눌려 숨죽였던 군중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저 악질 장씨놈을 잡아라. 사람들이 쏟아내는 분노의 함성에 장씨는 쥐새끼처럼 머리를 감싸 쥐고 뒷걸음질 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관아의 포졸들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포승줄을 들고 달려든 포졸들이 장씨와 그 수하들을 굴비역듯 단단히 포박합니다.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한 죄, 사사로이 병력을 길러 난동을 부린 죄, 이제 놈들은 꼼짝없이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고씨, 안악도 그제야 풀려납니다. 흑투성이가 된 안악은 멍하니 사위를 올려다봅니다. 밥만 축낸다고 구박했던 그 멍청한 바보가 실은 자신들을 지켜준 거목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드디어 악의 축이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이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십니까? 허나 여러분,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루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으니 과거 그를 쫓던 진짜 적들이나 세상의 이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장터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기루는 말없이 아내 해를 바라보다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 평범한 가장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피바람을 피해 외로운 방랑길을 떠나야만 할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관아 앞마당에서 곤장치는 소리가 찰싹찰싹 울려 퍼지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섯을 퍼런 장씨가 피투성이가 되어 거적대기에 실려 시장 바닥에서 쫓겨나는 꼴을 좀 보십시오. 악인은 스스로 파남정에 빠지고 선한 이들은 끝내 웃음을 되찾았으니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평화를 되찾은 시장통, 기루는 다시 지게를 지고 평범한 일꾼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허나 이제 누가 감히 그를 바보라 무시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상인마다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하니 기루가 쑥스러워 뒷머리만 긁적입니다. 그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머리 풍경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장모는 사위의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아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합니다. 자네가 우리 집 기둥일세. 많이 들게. 아내 해가 식탁 아래로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자 기루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더는 칼을 잡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저 듬직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 속의 진심을 보는 법입니다. 비록 다시 빗자루를 든 바보 사위로 돌아갔으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림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밥상머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